오늘 법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등장한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 과거 2번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그가 이번에는 똑똑히 법정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과 구두를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후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청받았고 실제로 거짓 진술했다는 고백. 재판 정안에서 터진 이 폭로가 어떤 파장을 남길지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김건희 씨의 오늘 재판에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씨의 최측근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김 씨가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을 증언한 건데요. 건진 법사에 이어 이른바 문고리 역할을 했던 최측근에게도 김건희 씨가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 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 법사로부터 받은 적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 법사도 김 씨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교환해달라며 심부름을 시킨 게 본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김 씨가 건진과 유경옥 두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특검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의 법정 폭로가 나왔습니다.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 유경옥 전 행정관입니다. 가방 2개를 전해 받아 교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전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신문이 시작되기 전 법정을 나갔습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명품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에 나와 샤넬 가방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초 건진법사 처남이 물건을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카트를 갖고 와서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쇼핑백과 보자기를 카트에 실어서 사저로 올려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가방 2개를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에 대해선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방을 돌려줬다고 하면서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부탁받은 게 있어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듣던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퇴정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마스크 쓴 이 사람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분신의 배신, 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라고 어제 재판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관련 재판에서 이 증인으로 나온 유경옥 당시 전 행정관 추행 비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특검이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볼까요? 네. 어떻게 진술할지 김건희 여사랑 논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있습니다. 김 여사가 전성백, 다시 건진법사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교환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진술을 좀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임 변호사님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뭐 측근의 배신이다, 등 돌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사실 이 진술이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샤넬백 수수 인정했습니다. 이미 샤넬백 수수는 인정한 상황이고 네. 샤넬백 수수를 인정하기 전에 이 유 전 행정관이 이거 건진법사가 나에게 교환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김건희 여사가 수술을 했다고 밝힌 입장에서 이 해당 진술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라프 목걸이인데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라프 목걸이는 정말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유경욱 전 행정관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하. 그라프 목걸이는 들어본 적도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진술에 번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결국 부탁해서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죄질에 있어서 정말 나쁘다라고 참작은 되겠지만 네. 이미 샤넬백 수술을 인정한 마당에 해당 진술은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진술이었다. 오히려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부합하는 주장하고 있는 바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배신이라기보다는 김 여사의 진술, 김 여사 측의 입장에 자신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 아니냐. 왜 그라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나 끝까지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목걸이 받거나 전달한 적 없습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김 여사의 말에 지금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 등을 완전히 돌렸다는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앞으로 더 공판이 더 진행이 될 예정이죠. 김건희 특검도 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좀 보면서 이게 보조를 맞추는 건지 배신을 한 건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김건희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해왔었어요. 아주 충실했죠. 예,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김건희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서 김건희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샤넬 매장으로 가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이 바로 이 유경옥 전 행정관입니다. 최근까지도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가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서 샤넬 가방 전달한 거 맞고 김건희의 요청으로 가방을 교환한 것도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더는 버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는 버틸 수 없다. 지금 입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예. 있죠. 건진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건진이 뭐 종교인 운운하면서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뭐 더 할 네.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네. 그것도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너무 본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진술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이 샤넬 가방을 줬다라고 하는 왜냐면 총일교에서는 줬다라고 하고 그렇죠.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를 줬는데 그것을 심지어 유경옥 행정관이 영상 통화를 하면서 바꿔가더라. 거기에 상대방 음성은 김건희로 추정된다라는 샤넬 이 맞습니다. 매장 직원의 네. 증언까지 나왔는데 목소리가 걸걸한 것이. 걸걸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특색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경옥 행정관이 아마 고민을 거듭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을 맞춰왔죠. 건진이랑.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거 건진이 나 시켜가지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나한테 자기가 받은 샤넬 가방을 좀 바꿔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어요. 본인의 임무는 김건희 씨를 그렇죠. 보좌하는 거였고 예.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탄로나고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증언에 오면은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검찰에서는 거짓말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신빙성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예. 또 본인도 피해자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법정은 달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럼 김건희를 위해서 거짓말을 내가 해줄 것인가? 계속해서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안 되겠다. 나라도 여기서 그냥 위증죄 하나를 더 하지 말고 좀 끊고 꼬리를 끊고 나 살 길을 좀 강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진실을 실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간단한 거죠. 두 개를 받고
본인이 바꿔간 거예요. 김건희의 지시로. 이게 명확하지. 어떻게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는 건진이 뭘 시켰다 어쨌다. 복잡한 건 거짓이에요. 예, 진실은 간단하다. 네. 이제 각자 도생으로 들어간 국면이라고 들어간 거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유경옥 전 행정관 하면 사실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 얼마 전에 압수수색 갔을 때도 아마 유경옥 전 행정관이 문을 열어줬다고 예, 제가 보도를 통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입장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목격해온 바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유경옥 전 행정관은 아마 그 이제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한다거나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본인이 겪었던 바, 봐왔던 바를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거의 적극적으로 제보 형식으로 본인이 범죄의 단서까지 던져주진 않겠지만 예. 이 특검이 이미 확보해서 증거를 토대로 진술 확보가 필요하고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예. 청탁금지법 혐의를 들여다볼 때는 유경옥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뭔가 이 어떤 근거와 사실관계와 어떤 그 증빙을 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는 김건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아마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죄책도 좀 가려진다 이런 판단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국면도 이미 넘어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금품을 수수해서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가 집단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교인들이 이거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기현 이제 그때 당시 네.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의 부인이 또 그 로저비비의 가방을 주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근거리에서 봤다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김건희의 그 실세 능력을 알아채고 또 다른 의원들이 가방을 줬다라는 그런 그 CBS 이정주 기자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연쇄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가방 게이트처럼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드러난 받아 챙긴 금품만 한 4억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예전부터 이미 한 주간지 등에서 아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네. 사실상 특정되도록 기사를 쓴 것도 있어요. 거기 윤핵관 부인으로부터도 네네. 받았다. 이제 디올 옷을 막 정권 초기에 입고 나오잖아요. 여사의 취향은 디올. 이런 식으로 해서 디올을 막 갖다 바치고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게 윤핵관일 수도 있고 찐윤들일 수도 있고 그 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받아 챙겼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신경하게 지금 전당대회도 관여를 하고 지금 매간매직도 하고 자리도 주고 여러 방면에 걸쳐가지고 심지어 뭐 통일TV 승인에도 자기가 힘을 쓰겠다고 통일에도 자기가 관여하겠다고 종교로부터도 네네. 받아 챙겨서 그 현안을 들여다봐 주려고 했고 그러면서 당원 매집하는 데도 관여가 됐고 이게 그냥 전당대회 국면에만 통일교 신자들이 들어온 의혹이 아니잖아요. 대선 때부터 네. 뭐 5개 지부에서 각각 맞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지역위원장을,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네. 만나서 예. 이 같이 나누고 이 실체를 내고 그러면 김건희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그때 통일교 2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동원해가지고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정치권에 이렇게 학교, 기업, 언론 총망라해서 도운 적 없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감사합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앞으로도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더 도와준 게 전당대회 때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데 관여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유경옥 씨는 원래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원래 김건희 씨를 코바나 사실상 컨텐츠 맞습니다. 직원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매우 인간적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건희를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무리하게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맡기고 자기의 어떤 예. 치부까지도 이거 다 범죄니까요. 매간매직 같은 거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경옥이 이제 입을 열었다.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최측근. 최측근을 이름하여 문골이라고 합니다. 예, 문골이 맞습니다. 하죠. 그 유경옥이가 야. 법정에 나가서 다 불고 있어요. 무너졌나요? 자, 자, 플리바게닝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선물을 카트로 실어 올렸다. 김건희 부탁받고 거짓 진술했다. 이 맥락인데 한번 볼게요. 유경옥 법정 증언 요지. 2022년 7월 초 서초동 사저 주차장에서 전성배 씨 처남에게 쇼핑백 1개와 보자기에 싼 선물 받아 샤넬 매장서 영상통화로 김건희 여사에게 제품 보여줬다. 불고 보여줬다. 있잖아.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언니가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샤넬 구두 신은 것도 봤다. 내 눈으로
눈으로 봤어. 선물 받은 거 신었잖아. 사용감 있고. 네, 사용감 있었다. 여기 그게 이거예요, 이거. 야, 샤넬 플랫 145만 원짜리. 사진까지 찍었네. 2024년 7월 라또 순방할 때. 그거 봤다. 참. 직접 봤다. 어. 훌륭해. 사진에 있어 근데. 증언 신문 내용 한번 볼게요. 김건희 씨가 건진 고문하고 얘기했으니까 검찰 조사에 가서 건진 고문님한테 심부름해서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을 했다. 김건희가. 세상에.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자, 김건희가 최측근에게, 최측근이 건진법사에게, 건진법사가 통일교에게 이렇게 통일교는 화답을 또 김건희에게. 증언 조작을 했네요. 진짜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사실 위증교사 아니야. 위증교사죠. 어. 딱 걸렸죠. 진짜로. 자, 그다음 김건희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해서 사후에 이야기 필요성 없다고 느꼈냐? 모의했어. 아, 네. 확실합니다. 이 진술을 유경만 한 게 아닙니다. 건진도 했어요. 김건희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 안 한 걸로 하자고 해. 그녀가 하자고 해.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기 때문에 요거 다른 사람 다치니까 전달 안 한 걸로 아예 안 했다고 하자. 계속 건진이 그간 나는 그거 전달 안 하고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법적 조언을 김건희한테 받으면 이 말이 사실이긴 해요. 아, 저게 배우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받으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이 되지만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으면 그 사람 처벌이 안 돼요. 준 사람만 처벌. 전성배는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때 김건희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입법론이 막 올라왔죠.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됐네요. 정말 대통령 배우자는 김건희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아이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런 짓을 하고 막 뇌물이나 이런 부정 청탁을 받고 막 금품 받고 이럴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네, 반협박인데 거의. 어쨌건 권력 무상이죠. 유경옥만큼은 지켜줄 줄 알았지. 박근혜한테도 문고리가 있었고 다 문고리가 이상률이 있었는데 지금 유경옥이 배신하면 김건희는 어디까지 털릴지를 몰라요. 몸종처럼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유경옥 입장에서도 전성배가 다 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재판정에 가서 위증을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본인이 몰릴 때까지 몰려서 고육직책으로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유경옥이 그래프 목걸이는 또 못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김건희와 아직도 뭔가 결계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가 봤을 땐 유경옥이 가진 것도 몇 개 있어. 몇 개 있죠. 지금 아마 전성배하고 유경옥이 둘이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경쟁적으로. 제가 불기 전에 내가 먼저 불어야 된다. 근데 그 유경옥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의 세컨폰을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확인했을 텐데 가장 입을 조심시켜야 될 사람하고 이렇게 돼버렸네요.